1930년대 1938년은 클레멘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해가 되지 못했다. 7월 초에 클레멘타인은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코테르에 있는 온천장에 가서 3주일간 치료를 했다. 파리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을 다쳤다. 이 하찮은 사고는 여러 주일 동안 클레멘타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주었다. 게다가 민행 위기의 긴장과 감정이 겹쳐서 클레멘타인은 의기가 저상되었고 다시 몸이 쇠약해졌다. 이 무렵 모인의 경은 다시 클레멘타인에게 로소라호를 타고 카리브해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서인도 제도의 사회 상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모인의 경이 위원회장이 되었다. 그는 이 조사 여행에 로소라호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자기 아들 모토 기네스와 베라 브로튼 그리고 클레멘타인을 초청했는데 클레멘타인은 이 초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클레멘타인은 이 여행을 즐겁게 보내긴 했으나 3년 전에 경험했던 동인도 제도회로의 그 긴 항해만큼 근심을 다 벗어버린 여행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즐거움을 누린다는 생각은 2차적인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이 섬의 아름다운 경치와 불결한 인간과의 대조를 예리하게 느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다. 저는 곧 집에 갈까 해요. 이 섬들은 본래는 아름답지만 인간의 이해에 더럽혀졌어요. 열대숲과 나무들로 덮인 푸른 언덕은 바다까지 쭉 뻗어 나갔고 해안에는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 있었어요. 무역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고 섬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은 있었으나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의 81%가 문맹인이었어요. 노동자들의 집들은 작은 헛간 같은 것이었고 위생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 대주민들의 비율은 1대 3만이었어요. 클레멘타인은 자메이카에서 지사와 그의 부인과 2, 3일간 머무르면서 이상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 클레멘타인은 크리스마스를 리워드 섬에서 보냈다. 다이애나는 런던에서 12월 22일에 에드위나를 낳았고 사라와 비크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었으며 윈스턴과 랜돌프 그리고 필자는 사촌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던 블렌하임으로 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과 메리와 집이 몹시 보고 싶군요. 런던의 겨울을 떠나 이 따스한 태양 아래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만 저는 집에 돌아갈까 해요. 다만 저는 이 따스한 날씨에서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은 몸이 좋아진 것 같지 않으나 틀림없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에게 자주 전보를 보냈다. 이 무렵에 윈스턴은 영어 사용 국민들의 역사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저술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을 느꼈다. 윈스턴은 대부분의 편지들은 구술하여 쓰기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는 손으로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이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분개해했다. 그러나 윈스턴이 보낸 모든 정보들은 클레멘타인을 더욱더 좌절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약간 짜증난 투로 추신을 다음과 같이 썼다. 제발 전보를 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무사하오. 이곳은 비가 오는 날씨. 사랑하는 윈스턴. 이라는 전보를 받기는 싫어요. 이 화가 난 편지를 받기 전에 윈스턴은 손수 편지를 써 클레멘타인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 속에는 클레멘타인의 심금을 울린 뉴스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클레멘타인의 성실한 애인이었던 시드니 필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실은 클레멘타인은 이 뉴스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39년 1월 19일 클레멘타인은 바르바도스에서 윈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보, 저는 나흘 전에 도미니카의 공공도서관에 앉아서 타임지의 지난 호들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기사란에 시드니 필이 보이더군요. 제가 늘 알고 있었던 그 젊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를 거의 매일 만났던 4년 동안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는 저에게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희 몸이 건조한 생활을 흥미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친절하거나 감사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때에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에 저는 그분과 당신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편지를 해 주셔서 기뻐요. 클레멘타인은 신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 정세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윈스턴에게 동정이 갔다. 그러나 이번 항해 여행 중에 클레멘타인이 윈스턴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클레멘타인은 그 전에 했던 항해 여행처럼 여행 자체에 매혹되었거나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피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클레멘타인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다소 긴장감을 느꼈다. 클레멘타인 일행이 바르바도스에 있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들은 영국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 처칠이 공격을 받고 있었다. 베라 브로터는 큰 소리로 이것 좀 들어봐요. 이것 좀 들어봐요 라고 외쳤다. 클레멘타인은 화가 났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을 정말로 화나게 만들었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모인의 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클레멘타인은 이미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머릿속에는 윈스턴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즉시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클레멘타인은 즉시 자기 선실로 가서 자기를 초대해준 주인에게 편지를 쓰고는 다음날 바르바도스에서 영국으로 떠나는 배편의 표를 끊었다. 브로턴 여사는 클레멘타인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으나 클레멘타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본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귀국에도 불구하고 모이네와 클레멘타인과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에서 필자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8월에 아버지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고 마지노선을 시찰했다.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필자는 들에 가까이에 있는 성 조르지 모텔에서 콩시엘로와 자크 발상과 같이 머물렀다. 우리들은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즐겼다. 그리고 윈스트는 우아한 벽돌 집을 아름답게 그렸다. 8월 23일에 독일은 러시아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동부 전선을 안전하게 만든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챔벌린은 만약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면 폴란드에 대한 영국의 보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우리들은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는 비행기 편으로 즉시 런던으로 떠났고 어머니와 필자는 그 다음날 떠났다. 우리들이 파리를 통과할 때 정거장은 병사들로 붐비고 있었고 프랑스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